쫓아낸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한동훈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한동훈을 내쫓는 모습이지만 한동훈은 어차피 대선 경선에 나설 것이고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임은 변치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어느 정도 선을 그었고 다른 주자들과 달리 명태균 사태에도 관련 없는 유일한 대권 주자가 한동훈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 이재명에 대항할 대항마는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다면 한동훈이란 것을 국힘 의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미디 같은 배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윤석열의 저주를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하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힘으로 얻었던 대표직 사퇴까지 한동훈은 타의에 의해 두 번째 쓴 잔을 들었습니다. 대표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한동훈은 타의에 의해서 대표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후보인 한동훈을 윤상현, 홍준표, 나경원 등이 가만둘 리 없었고 배신자란 낙인을 찍어 친윤계는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고 한동훈을 대표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탄핵 가결은 친윤계에게 압박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부결되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한동훈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친윤계에게 당면한 문제는 국정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유불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윤계에게 중요했던 건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의 윤석열이 계엄 사태를 희석할 뭔가가 정치권에 나타날 때까지 가능한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했다고 유죄를 판결받은 1심 재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판결이 2심 재판에서 유지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6개월 정도라 판단했고 사법부의 기대는 그것 외에 국민의힘에게는 차기 대선에서 다른 방안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한동훈이 대표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발언도 바로 그것.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이재명의 집권 이유를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당론을 결정할 때 언제나 배제되었던 한동훈. 60%가 넘는 지지로 당대표가 되었지만 윤심이 절대적이었던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한동훈을 지켜줄 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두세 달 뒤면 한동훈은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동훈의 당면 과제는 대중들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계엄령이 해제 의결된 뒤 윤석열은 곧바로 제2의 계엄령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계엄 준비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육군본부의 인력 이동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황당했던 계엄 발령 배후에 전직 정보사령관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신분인 노 씨를 계엄 포고문 작성과 정보사의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이번 내란 음모의 핵심 기획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군을 떠났던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떻게 이번 음모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계엄령까지 비선들이 판칠 만큼 막장의 모습입니다. 이미 오래전 군을 떠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주당은 민간인인 그를 이번 내란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로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첩보부대인 777 사령관, 또 정보사령관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노상원 씨는 계엄을 앞둔 지난 3일 새벽 김 전 장관을 직접 만났고 계엄령 해제 결의 직후인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하벙커를 떠난 뒤 김 전 장관과 따로 통화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 작성부터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된 정보사 북파공작원 HID 배후에도 예비역 장성인 노상원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맥 관리를 전혀 후회도 잘 한 것 같아요. 정보사에 있는 HID라든가 또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핵심적인 가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상원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의 인연은 박근혜 청와대의 유일한 경호실장인 박흥렬이 연결고리였다는 겁니다. 당시 노상원 씨는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들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박흥렬 실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때 수방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그는 박흥렬 실장이 육군 참모총장일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상원 씨와 함께 체포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역시 당시 청와대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박흥렬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 문건 작성에 연루돼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세력이 이번 내란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에 충남 계룡대를 출발한 버스에 육군 고위 간부 34명이 탑승했고 서울 용산의 계엄 사령부로 출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버스에 탔던 군 간부들이 지난 2017년에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 사령부 편성표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시한 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주동 세력들은 제2의 계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 버스에는 장성급 14명, 영관급 20명 등 육군본부 고위 간부 3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전인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지만 계엄 사령관이 서울 상경을 지시했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당시 버스 탑승 간부 명단을 살펴보면 2017년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있는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계엄사령부를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정보, 작전, 치안, 법무 등 2실 8처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문을 맡을 간부 직위도 적시했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 상경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정보차장이 없지만 대신 대령인 정보과장이 탑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위한 군동원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직후인 새벽 1시 반쯤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밀실 회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계엄 상황실로 직행해서 2차 계엄을 검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군 주요 간부들이 탑승한 버스는 새벽 3시 30분 귀환 지시를 받고 다시 계룡대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나옵니다.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은 하루 뒤에 계엄이 경고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이런 입장으로 외신에 배포한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외교부의 부대변인이 그랬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외신에 배포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말아먹은 부대변인. 반성은커녕 당당한 국회 답변 모습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외교부에 물어온 외신 기자들은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 명의의 보도 설명 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자료는 비상계엄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도 막지 않았다며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잇따른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대통령 담화로 나온 것과 똑같은 가짜 뉴스를 일주일 앞서 외신들에게 뿌린 셈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부 수립 이래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는 등 정부 보도 자료라기보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선동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이 자료,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사람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올 초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알게 된 인맥의 부탁으로 장관 승인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 공식 입장인 양 외신에 배포했다는 겁니다.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 파탄을 막기 위해 힘을 쏟겠다던 외교부. 하지만 국장급 인사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외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내란을 선동 옹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공무원 기강이 이처럼 무너졌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건희의 심기를 살피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직무는 다행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